이번 시간에는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여기서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남의 돈을 빌려서 내 몫을 크게 하는 거죠. 여기서 남의 돈을 빌린다는 것은 대부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우리가 요즘에 흔히들 말하는 갭 투자도 일종의 지렛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지렛대 효과를 영어로 레버리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렛대 효과 또는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남의 돈을 빌려 갖고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본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는 경우를 정해지렛대, 손해가 되는 경우를 부해지렛대, 본전이 되는 경우를 영해지렛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이라는 건 내가 이득이 되는 건데 플러스로 생각을 하고, 부라는 것은 손해가 되는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고, 영은 본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익이다, 손해다, 본전이다의 기준은 뭐냐면 은행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은행 이자를 말하는데,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은행 이자를 저당 수익률 이렇게 나오죠. 항상 개론에서 저당 그러면 대출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주게 되는데 우리가 내는 이자는 은행 입장에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 수익률 그러면 은행 이자고, 은행 이자보다도 나머지 총자본 수익률, 이 부동산에서 번 돈을 총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 이게 세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은행 이자보다도 더 벌었다 그러면 정해지랬대, 은행 이자보다도 못 벌었다 그러면 부해지랬대, 은행 이자만큼 벌었다 그러면 영해지랬대, 아니면은 중립적 지렛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남의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우리가 대부 비율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대출 비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출 비율은 항상 율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는 겁니다. 위에는 대출액이고 밑에는 가격이다. 그런데 대출 비율, 대부 비율 이런 말이 나오면은 비교해 갖고 부채 비율이라는 단어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부채 비율 그러면 항상 위에가 부채가 되는 거예요. 부채 비율 그러면 위에가 부채고 밑에는 지분입니다. 그 지분을 자기 자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부채를 타인 자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 비율이 5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의 50%를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부채 비율은, 물론 다른 대출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부채 비율은 내 돈이 빌린 게 50이고 내 돈이 50이니까 100%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부 비율이 60%면 60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돈이 40이니까 계산하면은 150%가 된다. 그래서 대부 비율이 60일 때는 부채 비율이 150%, 만약에 대부 비율이 80일 때는요 80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돈이 20이죠. 그러면 400%다. 이렇게 해서 대부 비율과 그 다음에 부채 비율 관계도 기억을 합니다. 대부 비율이 50일 때는 부채 비율은 100%, 대부 비율이 60일 때는 부채 비율은 150%, 대부 비율이 80일 때는 부채 비율이 400% 되는 것, 그리고 대부 비율은 위에가 대출액이고 밑에가 가격이라면은 부채 비율은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라는 것 기억을 합니다. 이 부채 비율, 대부 비율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기본으로 기억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부 비율이 높다 이 말이죠. 대부 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출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부채 비율도 올라가겠죠.
아까 50일 때 100으로 60일 때 150으로 80일 때 400이니까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높으면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부동산의 수요도 많아지겠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대부 비율이 높으면은요 대출 금리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대출 금리도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많이 빌려주니까 위험 부담이 커져서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금리도 올라간다는 것. 당연히 대출을 많이 받으면은 위험도 커지겠죠. 예. 뿐만 아니라 남의 돈을 빌림으로 인해서 이 지렛대 효과도 남의 돈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느냐 바로 지렛대 효과도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이 지분 수익률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대출을 많이 받으면은 자기의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 문제예요. 그럴 때 이 지분 수익률은 대부비율이 높다고 해서 항상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대출을 받았는데 그 받은 대출로 인해 갖고 내가 정해지렛 때일 때는 말하자면 여기는 정해지렛 때일 때는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죠. 그러나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손해보고 있어요. 손해보고 있다는 것은 부해지렛 때죠. 그 손해보고 있으면은 내가 대출을 받는 것이 곧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죠. 손해가 더 커지겠죠. 고로 지분 수익률은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은 지렛대에 따라서 정일 때는 올라가고 부일 때는 내려가고 만약에 0일 때는요 변화가 없죠. 그래서 0의 지렛대일 때는 대출을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분 수익률은 변화가 없다. 이런 말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해서 이 지렛대 효과에 관련된 뜻과 그 다음에 지문들을 보시면은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